마크맨이 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이재명 후보 마지막 메타버스 일정이 충청과 제주에서 있었는데요. 어떤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까? 네, 먼저 이재명 후보 대전광역시에 대덕특구를 재창조해서 첨단 산업 창업의 거점으로 만들고 에너지 혁신을 통해 탄소 중립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대전을 우주항공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바이오 특화 창업 기반 조성, 우주국방 혁신 전략기지 구축, 호국보온 파크 조성, 경부선 호남선 철도 지하 및 레일스카이 복합단지 조성, 또 충청권의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세종시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문화 개헌 추진을 골자로 하는 그런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 향후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수도 조항을 신설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대통령 최종 집무실 설치와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또 법원 설치, 디자인 어린이 박물관 같은 문화적 인프라 확대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첨단 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노선이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어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제주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다. 예. 그래서 제주를 제주답게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 자치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했고 먼저 기본소득 정책을 제주에서 시범 실시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서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의 소득을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또 4.3 평화공원 위령탑을 참배한 다음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진상조사와 평화치유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고 참배 이후에 서울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보면 이 서울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오전에 아침에 찾아서 현충탑에 분향하고 헌화한 다음에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예. 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 이렇게 순서로 참배를 했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분향을 마친 다음에 나오면서 잠시 멈춰서 5, 6초 정도 박정희 대통령 영전회로 시작하는 추모비 문구를 읽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를 통해서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앞두고 중도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참배에 앞서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어요. 여기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한 이유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5년 전 대선 경선 당시에는 이 양심상 독재자와 한강 철교 다리를 끊고 도주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참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지만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저의 사회적 역할도 또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특정 개인의 선호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 야권 단일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후보 입장은요? 네, 이재명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사실 좀 말을 좀 아끼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어제 제주에서도 질문이 나왔고 오늘도 명동 기자회견 과정에서 질문이 좀 있었는데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일에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로 좀 말을 줄였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좀 우회적으로 비판적 시간을 드러낸 거 아니냐. 그다음에 단일화 이슈를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이 명동 거리에서 있었던 서울 명동 거리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그 현장을 보면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예. 통합정부, 국민 내각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안 써도 된다. 통합정부로 가자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 적대적 공생이라 불려 마땅한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개헌을 통해서 4년 대통령 중임제 이쪽으로 가기 위한 자신의 이 대통령 임기 단축 이 가능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22일 동안 이제 내일부터죠. 22일 네.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이 펼쳐지는데 이 후보 첫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딱 이 0시 자정이 되면 선거운동 개시 신호탄이 울리는 것과 동시에 부산 영도구의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만나는데요. 좀 비교적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울산, 경남 민심 공략이다. 뭐 이런 전략적 포석과 함께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이제 내세운 슬로건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에요. 예. 여기에 좀 맞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강조하고 있는 경제 성장이란 의미도 좀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사실 오늘 이 일정을 보면 오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항공회의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제인들을 만나서 자신의 경제적 정책과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드러냈는데요. 예. 특히 이 보면은 이른바 이제 친격 행보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살찐 고양이법. 그러니까 이게 심상정 후보가 이 토론 과정에서 얘기를 했던 그 법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보수를 제한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다 이 좋은 인재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빠져나간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 정한다고 막아지지 않고 오히려 국부 기술이 유출된다. 삼성전자 몰락법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또 비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격차 해소와 분배 강화 같은 전통적 진보 의제와 맞닿아 있는 정책과는 차별화된 입장을 보인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탈진보 친기업 성향의 실용주의자 이미지 이걸 좀 보여주면서 중도 확장에 박차를 가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앞서 현충원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참배한 것과 이렇게 친격 행보를 보이는 이런 것들 결국 중도 보수 표심으로 확장하려는 그런 전략이 좀 깔린 게 아니냐. 야권 단일 후보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정말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뭐 위기감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도 확장, 보수 쪽으로 확장하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대구 방문도 예정돼 있던데 그러면은 그 공식 일정 들어가면서 부산이나 대구 등 그 네. 약세 지역을 공략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게 오늘 뭐 행보와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중도 보수 표심은 공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부산에서 유세를 하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동성로에서 또 유세를 합니다. 예. 그 이후에 대전으로 올라와서 유세를 펼친 다음에 내일 오후 6시에는 이 강남 고속터미널 여기서 이 유세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각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펼치는 뭐 송영길 대표나 추미애 위원장 등등에서 또 정세균 위원장을 포함해서 다 함께 모여서 합동유세식으로 펼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내일은 약세 지역을 공략하면서 서울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인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첫 유세 하이라이트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자님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여당 마크맨 들어봤고요. 야당 마크맨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18시 59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도로 결빙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입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도로 결빙이 우려되므로 차량 운전 시에는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량,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고갯길, 고지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서는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큼에 만나보죠.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2차 TV 토론이 있었는데 당내 그리고 기자들 사이 평가는 어땠는지요? 네, 지난 11일 여야 사당 대선 후보들이 2차 TV 토론을 가졌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난 3일 1차 TV 토론보다는 좀 한층 뜨거워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1차 TV 토론 때는 아무래도 후보들이 네거티브 등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는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 1차 토론에서는 주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좀 집중 타겟팅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2차 토론에서는 백현동 개발이나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의혹 제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꺼내기도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금요일 당시 가장 이슈였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과잉 의전 의혹이나 윤석열 후보 정치보복 논란 등은 서로 꺼내지 않는 것이 좀 의외였다라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윤 후보의 경우도 배우자 관련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직접 꺼내기가 조심스러워 보인다. 뭐 이런 평가가 있고 당내에선 이런 부분들을 좀 꺼내서 총공세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런 좀 강성 입장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2차 TV 토론도 1차 TV 토론과 마찬가지로 크게 지지율이나 판세의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는 분석들이 주로 나옵니다. 다만 윤 후보가 이번에도 다시 TV 토론을 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주목이 되는데요. 예. 지난 2차 때도 뭐 주최 측의 편향성 같은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거부를 했었는데 원래 오늘 17일 관훈클럽 초청 사당 후보 토론이 추진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 좀 윤 후보 쪽에서 거부를 하면서 최종 좀 무산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세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이런 입장인데 다른 후보들 역시 좀 유세 일정이 당연히 빡빡하고 뭐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일 텐데 윤 후보만 좀 같은 좀 거부를 하는 모습이 좀 반복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TV 토론이라는 게 또 유권자들에게 후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후보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좀 반복해서 TV 토론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들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역시 TV 토론 자체가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는 게 맞다. 뭐 이런 좀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정돼 있던 관훈 토론이 무산됐으니까 지금 뭐 3주 조금 더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은 선관위 주최 토론 3회 제외하고는 다른 토론은 열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겠네. 예, 뭐 지금 관훈 토론, 초청 토론 이건 역시 좀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뭐 지금 들리기로는 최종 무산이 된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법정 토론 그 3회만 참석하는 것이 맞겠다. 뭐 당내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자, 지난 주말 윤 후보가 전세 내는 기차를 타고 호남을 돌았는데 그 예상 못한 돌발 악재가 나왔습니다. 윤 후보가 기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린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는데 생각보다 파급력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열정열차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 중 하나였는데 일단은 이 취재진 사이에서도 뭐 괜찮은 좀 색다른 일정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는데요. 뭐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열차가 달리는 와중에 좀 안내 방송을 하거나 뭐 이런 좀 이벤트도 있었고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구둣발 논란이 아주 파급이 커지면서 좀 당내에서도 좀 난처한 굉장히 잘 준비해온 이 기획이 하나의 장면 때문에 완전히 좀 부정적 이슈로 뒤덮여 버린 거죠. 예. 일단은 이게 취재진이 올린 사진도 아니었고 상근 보좌역인 이상일 전 의원이 SNS에 올려서 논란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당내에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뭐 후보랑 친분을 내세우려다가 좀 사단이 났다. 이러면서 뭐 당내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 정도로 아주 큰 실책이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 예.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윤 후보를 대신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그 해명이 좀 틀렸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짓 해명 아니냐 뭐 그런 거죠.
예, 이 대표는 본인이 계속 윤 후보와 같이 마주보고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후보가 격련이 오면서 이렇게 다리를 올렸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리를 비운 10분 사이에 벌어진 잠깐의 일이었다 이런 건데 이 대표가 또 사진을 올렸는데 그 윤 후보가 발을 올렸을 때 그 사진과 밖에 좀 풍경도 다르고 한쪽에서는 좀 밝은 낮의 모습이었고 한쪽은 어두워서 밤이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윤 후보의 마스크도 다르고 또 복장도 조금씩 예. 다른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 해명 자체도 좀 거짓 해명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내에서도 좀 해명을 하다가 오히려 더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고요. 예. 그리고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바짝 엎드리고 사과를 해서 이슈를 전환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열차 안에서 또 하나 문제가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기사를 잘못 쓴 언론사의 파산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예, 이건 역시 또 열정열차 일정 도중에 나왔던 발언인데요. 기자와 대화를 나누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서 한 기자가 묻자 윤 후보가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공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당시 취재진 사이에서 좀 질문과 답변이 좀 서로 동떨어지는 동문서답 아닌가 이런 좀 그러면서도 상당히 좀 과격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어서 좀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고요. 또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한 언론에 대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반대해온 국민의힘의 당론과도 다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요. 사실 이 발언이 더 논란이 된 게 이전에도 윤 후보의 언론관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윤 후보가 지난해 자신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기사를 썼던 신생 매체를 향해서 KBS나 MBC가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마치 메이저가 아닌 매체의 보도를 무시하는 그런 언론관을 보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위험한 언론관들이 윤 후보를 통해 나오면서 좀 계속 좀 반복해서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주말 중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상황이 더 부정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커요 지금. 정치권 분위기와 전망은 어떻는지요? 네, 오늘 단일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좀 제가 알아본 당의 내부 분위기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많이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는 그런 추세도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안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안 후보 쪽에서 제안한 국민 여론조사 방식은 너무 모험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좀 협상이 잘 돼서 좋은 그림으로 단일화를 좀 성사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문제는 계속 이준석 대표 등이 단일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안 후보를 또 자극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또 협상조차 아예 안 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답답해하는 좀 목소리들도 있고요. 국민의당 역시 좀 복잡한 속내는 마찬가지인데 겉으로는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을 받지 않으면 그냥 완주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완주를 한다고 해도 지금 지지율이 계속 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얻는 게 없다 이런 시각들도 감지가 됩니다. 사실상 국민 여론조사를 국민의힘에서 받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책임 총리 연정 카드 제안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후보 이번 주 일정 알려주시죠. 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윤 후보는 내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하고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광복 행보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만 대전, 대구, 부산, 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을 한 번에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이원석 기자였습니다.